교과서 중에 말하기, 듣기, 쓰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것은 이 책으로 공부하던 어릴 때의 저는 이 수업을 다른 수업과 비교했을 때 가장 부담 없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야 그냥 말하면 되는 거고, 듣는 거야 그냥 귀로 들으면 되고, 쓰는 것은 그냥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냥 해도 되는 수업으로 여겼던 것이죠.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 어릴 적에 배웠던 말하기, 듣기, 쓰기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말하고 듣고 쓰고 계시나요? 오늘의 함께 읽는 책은 김병민 작가님의 대화의 리더십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병민 작가님은 여당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정치인으로서 여의도 문법의 내용들이 묻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분의 정치 관련 이야기를 빼놓고 그가 주장하는 말에 대해서 집중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품격 있는 대화를 지향합니다. 이는 곧 대화라고 해서 다 같은 대화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죠. 어떤 대화는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저분한 대화가 있는가 하면 어떤 대화는 뭔가 고급스러운 품격 있는 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와 함께 품격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품격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품격 있는 대화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정말 내가 품격 있는 대화를 원한다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충분히 생각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주장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의 입장을 무조건 수용할 수도 없을 것이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얻어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와 대화하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생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면 훨씬 유연한 대화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 가능하면 내 생각과 마음이 맞는 대화를 하면 즐겁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상대방도 옳다고 여기는 게 느껴진다면 그것만큼 즐겁고 재밌는 것은 없겠지요. 하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몇 마디를 주고받다가 나와 안 맞다고 판단되면 대화를 포기합니다. 저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아 라고 단정짓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불통의 인물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품격 있는 대화를 정말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나에게 있어 꼭 필요한 건 상대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불통의 인물을 무조건 붙잡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그가 왜 불통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내 진심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고 짧게나마 분명 품격 있는 대화의 시작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상대방과 하는 대화는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그 시작은 내가 잘 주도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의 두 번째 조건은 솔직함을 바탕으로 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불리하더라도 정해진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에 급조된 말이라든지 거짓이 포함된 아무 말 대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품격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품격을 만드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들이나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진짜 용기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처음 정했던 원칙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원칙을 지키려고 애쓰는 용기, 그 진솔한 용기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것은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예로 악의적 의도가 없이 던진 말 한마디의 무게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영화 올드보이에는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명심해요. 모래알이든 바위 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긴 마찬가지예요.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고? 남의 일이니까. 오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영화 올드보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던진 사소한 말이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바위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올드보이의 엄청난 복수 영화가 이 말 하나에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농담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내뱉은 말인데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말, 수치스러운 말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말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 올드보이를 생각한다면 굳이 다른 사람에 대한 말들은 칭찬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부정적인 내용들이라면 절대 떠벌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중간에 5사람을 거치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법칙입니다. 이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항상 말 조심하라.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기에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꺼낸 비밀스러운 말이 중간에 5사람을 거쳐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야, 니 내 뒤에서 욕했다며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 중에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구란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가족의 다른 표현인데요. 같이 밥을 나누는 관계라는 것이죠. 김병민 작가님은 한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한 끼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하는 대화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대화가 단절되어가는 세상이지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있다는 것은 참 따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혼밥이 너무 일상이 되어가는 지금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사한 말이 잘 안 통하는 두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우리 가족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밥은 안 먹고 자꾸만 아빠 엄마에게 반찬을 먹으라고 합니다. 아빠 엄마 동생이 한참 밥을 먹고 있으면 그걸 쳐다본 후에 겨우 밥을 먹는 첫째 아들을 보면서 그 순간 답답함이 몰려오는데 생각해보니 함께 내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새삼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참 슬프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단절이 되어갑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인터넷 웹상에서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한 지금 직접 만나서 따뜻한 밥을 함께 먹으며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 대화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능하다면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함께 먹으며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 어떨까요? 대화를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 있는 소품을 사용하라.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인데요.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의미가 있는 작은 소품 하나가 대화할 때 훨씬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소품 하나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예로 과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루이지애나주를 방문했을 때 공항에 내린 그에게 빌리 넌게서 부지사로부터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때 넌게서 부지사가 번쩍 다리를 들어 올렸는데 놀랍게도 그가 신은 양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를 그대로 본뜬 양말이었던 것입니다. 양말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의미를 준 것이었지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소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2번째 방법, 의미 있는 장소에서 대화하라. 내가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그 주제와 꼭 맞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한다면 그에 따른 효과도 증폭될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장소는 꼭 대화만 국한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젊은 남녀가 프로포즈를 한다고 가정하면 보통은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예쁜 카페에서 소중한 반지를 아름답게 전해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프로포즈를 한다면 이 또한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처음처럼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평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자주 보는 커플이라면 영화관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도 엄청 대박일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도 좀 식상할 수는 있겠지만요. 이처럼 장소가 주는 메시지의 힘도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말의 힘은 참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말로 내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이 책을 읽고 더욱 확고해진 것은 나와 대화할 상대에 대해 배려하고 그에 대한 사전 준비를 잘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그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와 함께 더 깊고 풍성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화란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화할 때 대화할 상대에 대한 배려가 가득한 상태라면 충분히 그 대화가 더 의미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품격 있는 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면 나와 대화한 사람들은 나와 한 번의 대화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식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신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라는 것을 하며 사니까 이왕 대화를 하며 살아야 한다면 품격 있는 대화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말의 힘을 키우는 대화의 기술을 배우길 원하시는 분은 이 책 대화의 리더십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는 책 크리스였습니다.